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병철입니다. 오늘은 눈꺼풀 처짐이 있으면서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가까운 경우에 눈꺼풀 처짐을 어떻게 교정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눈꺼풀 처짐이 심하여 시야가 답답한 경우에는 눈썹을 위로 올리면서 눈 뜨는 습관이 생기는데요. 눈꺼풀 처짐이 해결이 되면 눈썹을 위로 들어 올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술 후에 눈썹의 위치가 내려오게 됩니다. 즉, 수술 후에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술 전부터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이와 같이 가깝고 눈꺼풀이 전체적으로 두툼한 경우에는 상안검이나 눈썹화 거상술 후에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더욱 가까워지기 때문에 수술 전보다 오히려 더 무겁고 답답한 눈매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눈꺼풀 처짐을 해결하면서 눈과 눈썹 사이 거리를 멀게 만드는 이마 거상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마 거상술은 이마를 한 판으로 위로 당겨주어 눈썹의 위치를 위로 올려주는 수술입니다. 눈썹이 올라가면 처진 눈꺼풀 피부도 함께 위로 당겨지기 때문에 눈꺼풀 처짐까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눈 주변에 노화가 시작되면 위 눈꺼풀만 처지는 것이 아닙니다. 눈썹과 눈썹 사이 미간 아래쪽 피부도 처지고 콧등 피부도 처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콧등에 가로주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썹 바깥쪽 피부도 처집니다. 일반 상안검 수술이나 눈썹화 거상술의 경우 단지 눈꺼풀 피부 처짐만 해결할 수 있는데 이마 거상술의 경우에는 이마를 전체적으로 한 판으로 위로 당겨주기 때문에 눈꺼풀 피부 처짐뿐만 아니라 콧등주름까지 펼 수 있고 눈가의 피부 처짐까지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마가 당겨지기 때문에 이마의 가로주름까지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마 거상술의 수술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머리는 깎지 않고 헤어라인 뒤쪽 두피에서 5군데 정도 절개를 가합니다. 그리고 이 절개선을 통하여 내시경을 사용하여 두피를 박리합니다. 내시경을 사용하는 이유는 박리 과정에서 중요한 혈관이나 신경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정확하게 수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박리 없이 그냥 힘으로만 당긴 경우에는 수술 결과가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다시 처지기 시작합니다. 주변에서 이마 거상술 후에 효과도 별로 없고 수술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처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하는데요. 이것은 정확한 박리와 고정 없이 힘으로만 위로 당겨서 수술했기 때문입니다. 수술 결과를 오래 유지하려면 눈썹뼈 위에 있는 인대를 잘 끊어주고 박리하여야 하는데 이곳에 혈관과 신경이 함께 위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시경으로 직접 보면서 정확하게 박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관자 쪽에서도 눈썹을 위로 올려주는 신경이 위치하기 때문에 내시경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박리를 해야만 신경 손상 같은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마 눈썹 거상술은 이마와 눈썹 처짐으로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가까우면서 눈꺼풀이 두툼한 경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쌍꺼풀을 원하지 않으면서 눈꺼풀 처짐만 교정하길 원하는 경우에도 적합한 수술 방법입니다. 그럼 눈꺼풀이 두툼하고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가까우면서 눈꺼풀 처짐이 있는 환자가 자연스럽게 눈썹 위치가 올라가면서 처진 눈꺼풀이 해결되고 눈꺼풀이 위로 당겨지면서 두툼함까지 한꺼번에 교정한 케이스를 만나 보시겠습니다.
52세 여자 환자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가까우면서 눈꺼풀이 처져 있는 상태이고요. 눈꺼풀 처짐으로 인하여 쌍꺼풀 라인이 덮여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눈꺼풀이 두툼하게 느껴지는 눈매입니다. 눈썹 이마 거상술에 적합한 눈매라 생각되어 이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후 3일차 사진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술 후 부기와 멍은 중력 방향으로 아래로 생기게 되는데 이마 거상술의 경우 부기와 멍이 눈 주위로 잘 생기는 편입니다. 따라서 수술 후 냉찜질은 쌍꺼풀 수술을 했다 생각하시고 눈 주위에 냉찜질을 해주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사진 위쪽에서 보시면 두피 내에 봉합 자국을 볼 수 있습니다. 수술 후 8일째 모습입니다. 절개 부위 실밥을 제거한 흔적을 사진 위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수술의 최대 장점은 얼굴에 수술 자국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절개선은 두피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수술 후 3, 4일부터 화장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같은 수술을 받은 40대 여자 환자입니다. 수술 후 6일째 모습인데 이분도 곱게 화장을 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수술 후 또 다른 장점은 최종적인 회복이 사진처럼 무척 빠르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마에 붕대도 감고 눈 주위에 테이프도 붙이고 있어서 매우 큰 수술을 받은 듯이 느껴지는데요. 3, 4일 정도만 지나면 머리도 감을 수 있고 화장도 가능합니다. 이 수술을 받고 8일이 지난 환자들 사진입니다. 이마를 당겨주는 수술이라 회복기간도 오래 걸리고 위험한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종적인 회복 속도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무척 빠른 점이 이 수술의 장점입니다. 그럼 앞서 보여드렸던 환자의 전후 사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술 후 3주가 지난 모습입니다.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서 눈꺼풀의 두툼함이 해결되었고 눈꺼풀 처짐으로 덮여 있었던 쌍꺼풀 라인이 드러나면서 밝고 또렷한 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환자입니다. 수술 후 한 달 반 경과 사진입니다. 눈썹이 올라가면서 두툼한 눈꺼풀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었고 콧등의 주름 또한 개선되었습니다. 눈 바깥쪽 피부 처짐은 조금 부족하게 교정된 듯한 모습인데 전체적으로는 두툼한 눈매가 한결 가벼워진 모습입니다. 내시경을 이용한 이마 눈썹 거상술 수술 자국은 헤어라인에 가까운 두피 내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술 자국으로 인한 흉터와 탈모를 걱정하는데요. 수술하는 의사가 모발 뿌리를 잘 보존하면서 수술을 꼼꼼하게 시행하면 수술 자국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수술 초기에는 모발 밀도가 조금 떨어진 듯한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왼쪽 사진은 헤어라인 뒤쪽에 스킨 스테플러를 이용하여 봉합한 사진이고 오른쪽은 6개월이 지난 모습입니다. 희미하게 자국이 보이긴 하지만 언뜻 봐서는 그 자국을 찾기 힘듭니다. 자, 그럼 내시경을 이용하여 이마를 위로 당겨준 다음 위로 당겨진 이마를 어떻게 고정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당겨진 이마를 고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병원마다 의사마다 선호하는 방법들이 다양합니다. 두개골에 핀을 박기도 하고 두개골에 터널을 뚫어서 실로 고정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마 내시경에 맞춤 제작된 엔도타인을 주로 사용합니다. 미국에서 제작된 엔도타인을 국산화한 픽스타인이라고 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엔도타인을 사용하면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마를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정 부위에서 엔도타인이 만져질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1년에 걸쳐서 부서지고 스스로 녹아서 없어집니다. 오늘은 이렇게 내시경을 이용한
이마 눈썹 거상술을 이야기해드렸는데요. 이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눈매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단지 눈꺼풀 처짐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수술이 헤어라인 뒤쪽에서 절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얼굴에 수술 자국이 없다는 점이 이 수술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수술 후 3, 4일 정도만 지나면 얼굴에 화장이 가능하고 수술 상처가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 복귀로도 훨씬 빠르게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시경을 이용한 이마 눈썹 거상술은 일반 수술보다 훨씬 높은 난이도를 요구합니다. 혈관신성 손상을 피하기 위해 내시경으로 정확하게 박리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고 수술 결과를 오래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눈썹과 이마를 붙잡고 있는 인대 조직을 정확하게 떼어준 다음 올려줘야 하는 섬세함도 필요합니다. 단지 이마만 당겨서 고정한다고 좋은 수술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수술로 어떤 눈매가 만들어질지 충분히 사전에 계획하고 수술을 시행하여야 오랫동안 유지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본인의 눈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눈과 눈썹의 관계, 늘어짐 정도, 눈꺼풀의 두툼한 정도 등등 현재의 눈 상태를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규정해 줄 수 있는 풍부한 임상 경험과 해부학적인 지식 그리고 이에 걸맞는 수술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에 수술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형외과 전문의 김병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